사실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기도 하고요. 그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게 다시 정상 가격으로 회복하는 게 좀 단기간에 좀 올라오는 거지. 이제부터는 조금 저는 상승을 더 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거기에 어떤 작은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는 봐요. 그동안 좀 억눌러 있던 수요들이 단기적으로 폭발하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좀 자극제가 돼서 좀 올랐다고 보여지는 건데, 서울 수도권 전역에는 사실 이제 새로 입주할 단지들이 이제 전보다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은 더 좀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최진곤 대표님 모시고 최근 요동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 미래일다 투자자문 컨설팅의 최진곤 대표고요. 건물주 마블이란 보드게임 제작가, 그다음에 이제 4권의 책 저술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썼던 게, 최근 아니고 뭐 작년쯤 됐을 거예요. 이제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투자법, 이 책 저자이기도 합니다. 최근 그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서울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네, 요새 그 언론에서도 많이 접하겠지만 강남에 있는 이제 아파트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특히 뭐 잠실 일대라든가 압구정 일대, 뭐 삼성동, 뭐 대치동 해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강남 상구가 이제 가장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그 여파가 이제 최근 기사 보니까 뭐 조금 이제 서울 쪽으로 좀 온기가 좀 퍼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고, 뭐 강동구 쪽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뭐 여의도, 목동, 마고, 뭐 성동구, 뭐 옥수동 쪽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오르고, 그 온기가 지금 뭐 노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좀 간다는 좀 기사가 최근에 좀 나왔듯이, 전반적으로 그런 이제 그 부동산 상승 온기가 조금씩 이제 서울 전역으로 좀 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렇게 지금 상승 분위기가 퍼지고 있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정부 정책에 저는 좀 실패라고 보는 게, 기존에 이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좀 더 도드라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똘똘한 채로 가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양도세가 이제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1주택으로 가는 게 더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겠다. 왜냐하면 1주택자는 그 기본 공제뿐만 아니라 그 장기보유 특별 공제라는 게 80%가 공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도 차익이 한 뭐 20억이 났다고 하더라도 80%면 16억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10년 거주 10년 보유를 했을 경우의 얘기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굉장히 적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으로 세금 어차피 양도세 두드려 맞느니 그냥 1주택으로 갈아탄 게 더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기 때문에 더 똘똘한 채로 가시는 경향들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제 취득세가 아시다시피 이제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 2주택부터 8% 12%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비조정 지역 같은 게 두 채부터 이제 일반 세율이긴 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두 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총알이 딱 두 발 있는데, 이 총알을 이제 세 번을 쏘면은 이제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처음에 쏘는 총알은 가장 핵심 지역을 쏘려고 하고요. 자기 자산에 있는 형편에 맞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총알은 이제 그나마 이제 서울 전역에서 이제 갖고 있는 투자할 수 있는, 막 2주택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계속 좀 더 양극화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정부 정책이 잘못된, 근데 이제 취득세 중과 완화가 원래 현 정부에서 좀 없애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아직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금리 인하라고 봐요. 이제 실제 지금 대출 금리가 많이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좀 돈을 풀어서 좀 경제를 살리자, 좀 이런 공감대들이 형성이 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좀 계획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이제 돈이 풀리면은 자산 가치가 오르겠구나, 이런 또 심리가 좀 작용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혹시라도 이제 또 야당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예전처럼 뭐 15억 대출 금지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물론 지금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언제라도 대출 규제라든가 정책적으로 집을 못 사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또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이러면 빨리 지금이라도 제일 좋은 거 강남 아파트를 사겠다,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국이 또 불안하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요새 그렇게 똘똘한 한 채 위주 상승이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온기가 점차 서울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네. 그 최근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가 됐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강남 3구 그 가격을 조금 촉발시키는 매개체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서울 이제 불장의 진입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 약간 단기적인 영향이고 조금 더 지켜봐야 이게 계속 좀 장이 좋아질지 지속될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하던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전자에 가깝고요. 이제 왜냐하면은 우리가 2022년 말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좀 가격이 폭락을 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정고점을 회복한 단지들도 있지만 또 어떤 단지들은 정고점을 회복하지 않은 단지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22년 말이 바닥을 찍고 정고점을 안 뚫었으니까 그동안 횡보를 한 상태고 약간 뭐 오른 적도 물론 있지만 거의 한 3년 정도가 이제 시간이 경과가 된 거잖아요. 근데 통상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경기 불황은 한 3년 이상을 못 가더라.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제부터는 조금 저는 상승을 더 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거기에 어떤 그 작은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는 봐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서울 강남 쪽 집값이 올랐다고 보진 않고 그동안 좀 억눌러 있던 그 수요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약간 폭발하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좀 자극제가 돼서 좀 올랐다고 보여지는 건데 사실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그 정상 가격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좀 가격을 눌러왔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게 다시 정상 가격으로 회복하는 게 좀 단기간에 좀 올라오는 거지.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들은 좀 이렇게 눌려왔던 게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으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가 물론 이게 좀 약간 불쏘시개의 역할을 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금리 인하라든가 정부 규제 실패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그다음에 야당의 규제책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좀 우려 뭐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작용해서 저는 좀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토지거래 허가만으로 집값이 뭐 단기적으로 오른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 공급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집값 안정하기 위해서는 뭐 노태우 정부 시절에 뭐 1기 신도시도 그렇고 2기 신도시도 그렇고 물론 이제 3기 신도시가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 뭐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문제가 있고 또 그게 뭐 생각보다 또 사업이 뭐 속도가 붙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또 거기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을 그동안 막아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이 기존에 이제 안 돼 왔는데 그나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바뀌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성화했는데 그게 좀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기존에 살고 있던 소유자들도 있지만 일반 분양 물량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게 이제 공급 물량이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꽉 막혀 있다 보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 전역에는 사실 이제 새로 입주할 단지들이 이제 전보다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은 더 좀 일어날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반면에 또 GTX BC 노선이 좀 지연됨에 따라서 네.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네. 물론 수도권입니다만 뭐 네. 인천 송도나 의정부, 양주 같은 지역은 네. 집값이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정이나 옥정 양주라든가 뭐 의정부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분양가보다는 올랐어요. 분양가보다는 올랐고 지금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덜 가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갑자기 막 그렇다고 해서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근데 이제 GTS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GTS A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약간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생각해 보면 그 인천공항철도도 사실은 처음에 되게 적자였어요. 인천공항철도. 그리고 사람이 이용을 많이 안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시기상의 문제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GTS BC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하기에 민간 사업자들도 돈이 없는 게 맞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하기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낮아지는 측면도 있고 일단은 저는 GTS A가 성공을 해야지 나머지 GTS B, C, D도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 GTS A가 이제 아직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운정에서 서울역까지는 개통이 됐지만 서울역에서 삼성역까지는 아직 개통이 안 됐어요. 수서역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서역에서 이제 동탄까지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 뻥 뚫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져야지 이제 GTS-A가 완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시너지가 날 것 같고, 그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이제 그거 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 보고 나머지 BCD도 조금씩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의정부라든가 이런 지역들 양주 옥정이라든가 GTS 뭐 C나 아니면 송도라든가 GTS B 이렇게 영향권에 있는 지역들은 가격이 물론 이제 강남에 비해서는 많이 안 오른 게 맞지만 뭐 추후에 그 여파가 지금 강남, 서울, 이제 수도권 뭐 이런 식으로 좀 온기가 좀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이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좀 가격 하락이 있어도 결국 좋아질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저는 거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올해 보면은 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또 국내 실물 경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어렵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좀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 어렵고요. 또 쉽게 생각하면 쉽게 또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주거라는 것 자체가 의식주랑 같이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세 가지 욕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게 맞다. 근데 이제 그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 집 마련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또 무리해서 또 영끌해서 사는 것도 뭐 소득이 되면 또 가능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또 그랬다가 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컨디션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대출이 나오고 이 정도 금액이면 어디를 살 수 있는지 일단 그거를 먼저 파악하시고 거기에 맞게 이제 움직이시면 되는데 이제 내가 살고 싶어하는 동네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비싼 게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눈높이를 맞추려면 약간 그거를 좀 낮추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 아니면 그거를 조금 더 뭔가 좀 부수적인 수입을 만들어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노력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다만 이게 타이밍이 물론 중요한데 지금 뭐 강남이나 뭐 이런 데는 뭐 불장이라고 하지만 수도권이나 그다음에 서울의 약간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렴한 매물들이 많고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매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이 그런 지역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는 뭐 어차피 실거주니까 크게 개의치 않고 지금 들어가시더라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 아니면 또 조금 더 여기서 나아가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한 전략, 그러니까 한 채를 사고 또 1년 있다가 또 다른 채를 사서 뭐 중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되는 전략을 해서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이제 갈아타시는 전략도 있고 뭐 전략들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아니면 청약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청약을 통해서 또 내 집 마련하시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내 사정에 맞게 전략을 찾아서 그런 지역을 찾고 물건을 찾아서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좀 가장 핵심일 것 같고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전망은 사실 무의미해요. 왜냐하면은 이 전망이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이 꼭 전망과는 똑같이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큰 흐름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큰 흐름은 강남 상구를 촉발된 부동산의 어떤 상승세가 서울 수도권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견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견해를 참고하셔서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을 좀 미리 선점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네.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네. 11년 내에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지금 지방에서의 미분양, 특히 악성 미분양이 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지역인지 그리고 또 이 미분양이 난 원인과 네. 앞으로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역적으로는 뭐 이제 뭐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제가 뭐 따로 언급은 안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구 유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아까 그 정책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예전에는 그 서울과 5대 신도시 같은 경우 2년 거주 실거주야지 비과세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정 지역 강남 상구나 용산을 제외한 서울 지역도 2년 보유만 해도 1주택지 않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살고 있는데 부산에 살래 서울에 살래 하면은 어디 사시겠어요? 만약에 똑같은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거주 안 해도 세금이 비과세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지방에서도 상경에서 또 강남이라는 집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단 정책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동안 좀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이 좀 많은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공급 물량 하는 것도, 그러니까 적당한 시점에 공급을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잘못 판단해서 미분양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구가 소멸하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을 넘어오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지금 초양극화가 되고 있잖아요. 초양극화가 되고 있으니까 강남 쪽으로는 계속, 강남이나 서울 쪽은 돈이 몰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 지금 돈이 안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심해질 여지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예전에 그 중견 건설사도 요새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불황과 마찬가지로 경기 불황에도 좀 이런 중견 건설사들도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방 미분양이나 이런 게 좀 심해지고 있는 게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서울 부동산을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네. 사실이니까 지방 부동산에 이제 또 거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지방 부동산 시장도 한번 좀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당분간은 근데 그 이런 양극화가 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생각하는 게, 일단은 취득세 완화가 먼저 돼야 된다. 그다음에 지방 부동산을 좀 살리기 위한, 그러니까 예전에 한창 경기 안 좋을 때는 그 지방 미분양 아파트 사면 5년간 뭐 양도세, 비과세 면제라든가 이런 혜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혜택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아파트를 사게 되면 또 양도세, 뭐 다주택자 뭐 양도세 중과, 이게 양도세 중과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게 유예가 된 것뿐이거든요. 물론 이제 조정 지역에 한해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방 같은 경우에도 자꾸 이제 그 다주택자를 규제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강남에, 서울에 돈 있으신 분들이 내가 지방에 그냥 투자 목적으로 하나 사고 싶은데, 이게 뭐 이거 살려고 했더니 취득세가 12%야, 13%, 13.2% 이 정도 되고, 양도세도 이것 때문에 중과되고 이러면 사실은 그 못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약간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부동산을 미리 사줬기 때문에 그게 또 경제가 돌아가고 건설 경기도 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IMF 때는 집 사는 게 애국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 사면은 굉장히 혜택도 많이 줬고, 근데 지금은 다주택자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거의 죄인 수준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다주택자를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오히려 똘똘한 채로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완화가 돼야지 지방 부동산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혹시 그럼 지방 부동산에 지금의 이런 온기가 네. 언제쯤 이렇게 퍼질 거라고 보시나요?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규제 완화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선행적으로 규제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린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혜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지방 혁신 도시들도 많이 생기면서 일단은 그 세종시를 필두로 해서 약간 공기업이나 이런 게 많이 이전을 한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덜하고, 근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뭐냐면, 좋은 회사를 그렇게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 또 안 가는 거예요. 또 너무 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있는 수도권에 이제 몰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순히 그런 좋은 회사나 좋은 그 기업을 이전하는 것만 목적은 아니고, 거기는 이제 어떻게 인프라를 잘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제가 뭐 그런 쪽 전문가는 아니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인구 소멸 지역을 더 좀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정책 입안자들이 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어쨌든 그래서 지방이 훈풍이 보려면 이런 그 정책적으로 좀 약간 규제가 좀 완화가 되거나 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전까지는 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